안녕하십니까. 토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집합건물 ERP 매니저 필기 2급 진도 나가고요. 오늘은 퀴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관리 총 손익 계정.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읽지 않고 필기로 가름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어차피 이쪽이니까 펜으로 준비하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 관리 총 손익, 관리 총 비용, 이거는 제가 수시로 많이 얘기했어요. 새롭진 않은데 한 번 더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여기를 글을 읽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우리가 시설을 유지하는데, 입주자들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을 유지하는데 그 고유 업무들을 하죠. 그것들을 모든 것을 관리 비용이라 합니다. 관리 비용. 그러면 시설을 유지하고 하는데 쓰는 비용을 그대로 한 달치를 다 모아요. 그걸 한 달치를 모아서 이거를 어떻게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거는 관리 비용에 대해서 금액이 다 한 달치가 이제 조금씩 모으고 쌓이고 쌓여서 뭐 이 정도 됐다. 1,000원 정도 됐다. 숫자는 너무 클 필요 없고, 그러면 이거는 한 달이 끝날 때 월 말에 우리가 관리 수익을 이거를 인식하죠. 수익을 인식해요. 그래서 얘가 1,000원이에요. 똑같은 발생한 금액만큼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항목이 바로 뭐냐면 관리 총 손익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0이죠. 영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수익을 900을 잡고 비용을 1000으로 하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비용을 더 많이 했으니 수익을 부족하게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너무 색깔이 그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얘가 1100이에요. 그러면 비용은 총 1000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겠죠. 수익이 더 많다. 그러면 비용에 비해서 수익을 더 많이 잡았으니 수익을 줄여야겠죠.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재무제표에, 아니 손익계산서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게 앞이었나 뒤였나 기억이 안 나요. 앞이었나? 하여튼 요거 전 이거 좀 맨날 헷갈리는데 어째 앞이었는 뒤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갈게요. 여기 외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관리 외 수익. 관리 수익과 관리 외 수익은 여기서 갈라져요. 관리 수익 자체는 얘는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비용을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거죠. 이거 입주민한테 다시 집 구분 소지한테 다시 회수해서 받을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건 관리 외 수익은 그 외 부수적인 수입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자, 연체, 승강기, 주차 수입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중에서 관리 외 수익의 대표적인 것 중에 몇 가지 나열해 보면 승강기 수익에서 입주민한테 하는 건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없어요. 입주민들끼리 하는 건 부가가치세는 없어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차 수익도 입주민끼리 하는 건 부가세가 없어요. 대신 외부 제3자한테 할 때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처리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수익, 이건 누가 봐도 외부인이죠. 그 다음에 임대 수익, 그리고 재활용 수익. 얘네들은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예수금을 설정해야 돼요. 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하고, 그 여기 10%에 대해서 납부를 하죠. 신고 및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1년이 다 지나고 내년 3월에 부가세하고 수익, 얘는 공급가. 이 공급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 관리 외 수입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익사업 개시, 수입, 사업이 개시되어 사업자 등록증,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설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요거 기억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외부한테는 부가세가 있고 내부 입주민한테 거래가 있을 때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같은 금액으로 부과하여 관리 총 손익이 0이 돼야 되고요. 이건 되게 중요한 공식이고, 그리고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하고 또 하나가 더 맞춰야 되는 거죠. 말일자 미부가 관리비 1000이면 우리는 얘를 관리 수익으로 1000, 이게 말일자 전표고요. 그 다음에 전산이 확정되는 이걸 확정되는 전표에는 미부가 관리비가 임시 계정으로 사라지고 1000이 사라지고 얘는 미수 관리비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요거 좀 나눠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할 거를 한 방에 정리한 거니까, 그죠? 이제 더 이상 글을 읽진 않을게요. 하지만 여기 있는 글들, 이런 것들은 요거는 공동주택이에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데 집합 건물 ERP 시험 보시는 분은 이거까지 읽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얘는 읽지 마시고 아파트에 근무하시면 그때 읽으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아파트 자격증은 ERP 1급이 있으니까, 그죠? 1번 볼게요. 관리 운영 자금인 한국은행에서 예금이자가 7만원이 발생했어요. 새 차감후 입금이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뭔가 페이지를 넘긴 것 같은데 뭐 두 장 넘겼나요? 197, 198하고 199가 없네요. 제가 바로 200을 넘어가서 잠깐만요. 그 책으로 그냥 가름할게요. 굳이 제가 이거를 다시 이미지를 불러와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요거 여기서 간단하게 판서한 내용이 그게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냥 판서해서 이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요거 부분을 판서한 198페이지 하단에 여유가 있잖아요. 거기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걸 다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198페이지에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이 돼 있죠. 198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집합건물 회계 결산 공식, 운영 성과표 공식 그거 별표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관리 총손익은 제가 말한 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 199페이지의 관리의 수익 계정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참고로 되어 있는 그 검은색 그 위에서부터 6번째 줄 참고 공동주택에서 관리 외 수익의 처분 있죠. 그거는 굳이 읽지 마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걔는 빼고 그 다음에 관리 외 수익과 세무 업무 부가가치세 처리가 필요한 계정들은 수익사업 개시 신고의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 그 책에 있는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 다 했어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자 수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지금 요게 이자 수익이거든요. 200페이지가. 근데 그 위에 이자 수익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그것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자 수익은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통장이나 관리비 통장 하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나 적금 이거 상품들은 금융상품이죠. 금융상품들은 금융소득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거의 14% 금융원천징수 세율이 14%잖아요. 원천징수 세율이 14%고 이거의 10%가 지방소득세 1.4%죠. 그래서 합이 15.4%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요거를 설명할 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 선납법인세 등 차감전 이자 수익 곱하기 15.4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하면 만약에 어떤 값이 이자가 발생해요.
근데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자 수익을 X값이라고 하고 그 X값에 15.4%를 곱하면 이게 바로 뭐다? 세금이다. 이 세금은 뭐다? 선납 법인세다. 나중에 법인세 할 때 차감하죠. 그래서 미리 납부했다. 그래서 선납 법인세 등입니다. 왜 등이 붙냐면 지방세까지 포함되니까 포함돼서 등입니다. 선납법인세 등으로 나가요. 그리고 반대로 전체의 그 금액을 100%로 봤을 때 15.4가 세금이라면 뺀 나머지 84.6%는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후 이자라고 하죠. 세금 뗀 이자. 그죠? 요거를 그러니까 15.4만 기억하세요. 15.4만 기억해서 외워두시고 84.6은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냥 100에서 15.4를 계산기에 가져가니까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후 이자에서 84.6을 역산해서 가면 나누기 84.6%를 눌러야 돼요. 하면 이자 수익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세금에서 15.4%를 나누면 이자 수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는 것보단 여기서 가는 문제가 더 많죠. 어쨌든 요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관리운용 자금인 한국은행 예금에서 이자가 7만원이 발생했어요.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 대변 세액을 차감 후 입금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곱하기 뭐한다? 15.4하고 퍼센트를 누르죠. 그러면 얘가 바로 뭐 선납 법인세 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순수 늘어가는 이자 예금 잔고에 실제 꽂히는 건 59,220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 퇴직급여 충당 예치금의 세액 차감 후 수입이자 이거 세후예요. 세후 이자니까 역산했을 때 원래 금액 이자 소득은 84.6%를 나눠줘야 역산했을 때 이자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얘를 84.6%로 나누면 13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기 한번 둘러보세요. 저는 여기서 안 누를게요. 그러면 이 13만 원에 우리가 세후 이자를 알려줬으니 13만 원에서 19만 9,980원을 빼면 법인세 납부할 이자가 나오죠. 2만 20원이에요. 그래서 선납법인세 등 2만 20원 하고 13만 원에서 2만 20원을 차감한 10만 9,980원이 바로 순수 통장에 늘어나는 실제 금액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얘를 예치금이니까 통장가 퇴직급여 충당금에 똑같이 올려줘야 돼요. 부채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9,980원 하는데 문제는 차대변이 맞지가 않아요. 이럴 때 명목 개정으로 수입의 명목장 실질 비용인 예치이자 전입액이라는 이 명목 개정을 해서 109,980원을 맞춰줍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집합 건물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참고하세요. 어쨌든 여기는 그 별도 통장에 있다는 걸 전제하여 맞추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3번 장기선 충당금과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의 이자가 210만 원이 각각 발생했어요. 이거 합쳐서가 아니고 각각이에요. 그래서 발생이자 세액 차감 후 입금 처리일을 계상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자 수익을 여기다가 둘 다 200씩 200씩 썼죠. 근데 이걸 합쳐서 410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일단 이해를 위해서 지워야겠네요. 이자 수익 200씩 각각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를 계산해야 한다? 세금을 산출해야 되니 15.4%를 곱하면 세금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 한꺼번에 하고서 전표 많이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두 개 합한 420만원. 420만원에 15.4를 곱하면 이게 64만 6,800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선납법인세 64만 6,800원. 그리고 각각이니까 장기 충당 예치금,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으로 얘에서 각각 얘를 나눈 금액, 나누기 이한 금액 빼서 집어넣으셔도 되죠. 아니면 이거 420에서 얘를 뺀 나머지 금액을 나누기 이한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 뿜빠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각각 어디로 장기선 충당금으로 플러스 해주고 통장 부채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예비비 적립금 순자산도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이자 수익이 차이만큼 차대변이 안 맞아요. 그래서 64만 6,800원에 대한
수익의 명목 비용인 예치이자 전입액을 사용해서 355만 3,200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연체 수익 한번 볼게요. 연체 수익은 우리가 그 관리비를 납부를 안 하고 연체가 되면 그때 페널티로 우리가 수납해서 하는 금액이 연체 수익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거니까 연체 수익은 발생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돈을 언제 낼지 알 수 없으니 관리비를 납부하는 시점에 그때 바로 연체 수익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여기가 연체 수익이지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입주민 입장엔 연체료예요. 그 문제에서는 연체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연체 수익으로 발생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이니까. 요거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거 비용으로 착각해서 비용으로 발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까 연체료는 연체 수익입니다. 관리소 입장에선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월말 결산 시 체납관리비 잔액은 300만원 20세대이며 이에 따른 연체료는 15번으로 확인된다. 실제 이전 돈을 안 냈으니까 분개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이거는 여담이에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기업회계에서는 지금 이게 평달이면 상관없는데 12월 말이면 이거에 대해서 채무,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채무,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한테는 받아야 될 거고 자산이죠. 그리고 쟤네들은 그 관리비를 연체한 채무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뭘 할까요?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기업회계에서 그와 비슷한 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 회계사님들의 얘기하고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게 공통되게 이슈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공동주택하고 똑같이 가자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닌데 얘는 집합건물은 기업회계니까 이거는 대손 충당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이거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지금 이 자격증 과정도 붕괴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당장에는 이런 얘기는 있다. 논란은 있으니 아직은 제가 섣불리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는 붕괴 없음이에요. 요거 잘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기업회계에 있다 오신 분들은 이거 뭔가 그 대손 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그렇다. 그 다음에 지우고 다음 페이지. 2번 위 건물은 전월분 관리비가 1억 900이네요. 1억 900만원과 3개월 체납관리비 300만원 그리고 당월 말일 기준 연체로 95만원이 포기된 고지서를 배부했다. 이거 다 페이크입니다. 다 페이크예요. 뭐만 중요해요? 전월분 관리비와 부가 차액 1,000원이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전월분 관리비에 연체된 관리비 들어가고 연체료는 솔직히 발생주의 할 때 들어가는데 어쨌든 얘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 날짜 기준으로 95만원이지만 이분이 납부를 지금 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 날짜 기준에 딱 납부한 게 아니잖아요. 연체 세대니까 얘가 돈을 넣을 때 연체료가 확정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의미가 없고 3개월 체납 관리비는 이미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3개월 체납관리비는 여기에 미쳤나봐요. 포함됐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미 그 처음에 발생했던 시점에 미수관리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월분 관리비, 순수 관리비만 지금 넘기는 거니까 얘는 페이크예요. 얘도 페이크고, 그 다음에 연체료도 페이크입니다. 이거는 돈을 받아야 연체료를 확정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지서를 배부했으니 얘하고 얘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월분 관리비 1억 9천이 바로 미수관리비고 전월분을 발생해서 임시로 썼던 계정이 뭘까요? 미부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미부가 관리비 자산의 감소 1억 8,099만 9천원. 왜? 부가 차액이니까 잡수익 처리합니다. 1,000원.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계시는 거는 이분들은 습관적으로 부가 차익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집합건물은 잡수익, 부가차손은 잡손실이에요. 부가차손은 얘네는 잡수익,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요거 시험 볼 때 조심하시고 3번 미수관리비 55만원이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자산의 증가 이견이 없죠. 그 중에 체납관리비하고 연체료 6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거지 얘는 이미 미수관리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체 수익 6만원 하시고 일반적으로
장기 체납한 관리비가 60만 원이지 나머지는 다 미수관리비. 이번 전달에 발생한 거예요. 그거는 연체료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달에 있었던 일부 금액하고 체납된 관리비 합쳐진 거니까 그냥 미수관리비로 얘를 빼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승강기 수익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의 대부분 실비병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합건물은 대부분 얘를 승강기 수익을 승강기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1번 전출 구분 소유자의 중간관리비가 35만원과 이삿짐 반출 시 이삿짐 업체로부터, 이거는 외부죠, 제3자예요. 승강기 사용료 16만 5천원, 그러면 15만원과 15,000원이니까 부가세 포함이니까 우린 부가세 바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익이니까, 그죠? 수익 안에 들어가는 부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승강기 수익 15만원과 그의 10% 부가가치세 예수금 15,000원을 쓰시고, 그 외에 나머지는 중간관리비로 받은 것은 가수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한국은행에서 예입했다, 납입하셨다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1번하고 2번은 문제가 별거예요. 별도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출하는 구분 소유자가 중간관리비 17만원을 산출해서 전출입 당사자 간 인수인계토록 하였으면, 자,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계산만 해줬지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린 이걸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승강기 사용료 명목으로 1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자, 입주민한테 받았으니까 부가세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10만원만 전출 구분 소유자로부터 현금 수납했습니다. 당 건물은 구분 소유자 등의 승강기 사용료를 기타 충당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유지보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썼으니 일단 얘는 현금이 들어왔죠. 그죠? 현금 수납했으니 현금의 증가, 그 다음에 기타 충당금 부채로 설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3번도 별도예요. 구분 소유자한테 인테리어 업체의 화물용 승강기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승낙하고 업체로부터 사용료 부가세 포함이니까 부가세 나눕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51만원과 5만 1,000원이죠.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3자니까 예수금 처리, 부가세 예수금 5만 1,000원과 그 다음에 승강기 수익 51만원 합친 금액이 다 어디? 한국은행에 수납됐습니다. 한국은행 56만 1,000원. 그 다음에 주차 수익 들어갈게요. 주차 수익도 마찬가지. 제3자한테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당월분 기타 충당금, 주차 충당금, 여기는 기타 충당금 설정하는 거죠. 적립하여 운영하는 건물은 구분 소유자의 초과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당월 주차장 사용료 500만 원을 포함한 관리비 1억을 계상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차장 사용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별도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얘를 발생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중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디 미부가 관리비로 발생하고 얘는 전체 합친 금액이 바로 관리 수익으로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외부 소유자가 아니라 외부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거는 면세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없습니다. 자, 그럼 2번. 위 건물은 1번하고 세트예요. 위 건물은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이거래 관리비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를 배포했어요. 관리비 고지액은 절상자 포함해서 이 금액이래요. 그러면 그 전 금액이 미부가 관리비 1억이 사라지겠죠. 근데 고지액은 실제로 1억 3천이에요. 그래서 미수관리비는 1억 3천이고 이자투리 3천원은 뭐다? 부절상 차익이겠죠. 잡수익 3천원. 그리고 여기 안에는 연체료 10만원이 포함됐다. 이거 페이크죠. 연체료는 이미 그 전달에 미부가 관리비에서 미수관리비 넘어가 있어요.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하니까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위 건물은 전월분 관리비 50만원이 한국은행에 수납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기타 충당금 5만원, 부가세 제외한 연체수익 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어차피 주차 충당금은 아까 여기서 관리비 수익해서 미부가 관리비 넘어갔고 미부가 관리비에서 바로 미수관리비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 결국에는 미수관리비로 수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수관리비가 49만원, 연체수입이니까 돈 들어온 거에서 일단 연체수익을 먼저 뺀 나머지 미수관리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숫자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주차비를 포함해서 관리수익을 먼저 발생하죠.
그럼 얘가 미부가관리로 넘어가요. 그럼 이 미부가관리비가 어디로 간다? 사라지면서 미수관리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미수관리비 있던 것을 납부받는 순간 미수관리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부 차량 주차 사용료 77,000원 부가세 포함이면 우린 부가세 발라야 됩니다. 그죠? 현금 수납했다. 현금의 증가니까 현금 77,000원. 그리고 수익은 주차 수익 7만원과 부가세 예수금 7,0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여서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시공사로부터 직기비품 12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기증받다. 그러면 무상으로 한다. 우리는 자산 수중 이익이란 계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자산 수중 이익이죠. 자산 수중 이익 120. 근데 이거를 뭘로? 직기비품으로 받았대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직기비품으로 쓰겠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직기비품을 안 하고 뭘로? 집기와 공구로 갑니다. 카테고리를 공구까지 해요. 그러니까 요거 직기비품에서 이거 낚이지 마세요. 잘못하면 계정 잘못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 직기비품이 아니라 직기와 공구로 시험 보셔야 된다. 120.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에이. 여러분들 위해서 지워야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요. 2번 무상으로 기증받은 공구에 대한 이게 힌트가 여기 있었네. 그죠? 공구에 대한 감가상각 10만원을 실시했다. 그러면 요거는 직기와 공구가 줄어들죠. 근데 직기와 공구를 이렇게 무심결에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직접법이에요. 근데 우린 감가상각 뭘로 한다? 간접법으로 하고 뭘로 해요? 자산의 차감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 거예요. 그죠? 간접법이고 우리는 정액법이고 잔존가액은 없는 걸로 처리하죠. 그러니까 요거 포인트 기억하셔야 돼서 이렇게 하시면 낚인다. 직계와 공구가 아니라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이제 시험이 곧 오면 헷갈리지 마시라고. 10만원. 그러면 얘는 뭐가 들어와요? 감가상각비인데 그냥 감가상각비 하면 일반관리비로 부과돼요. 얘는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중자산 바꿔요. 얘가 이쪽이 먼저예요. 수중자산 감가상각비로 가요. 수중자산 감가상각비. 왠지 자산 수중 감가상각비 맞게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중 자산 감가상각비. 가운데 거 먼저 수중 자산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금액 똑같이 10만원. 혹시라도 이것도 이렇게 세트로 나와서 낚이면 안 되시니까 어쨌든 얘는 요게 조금 힌트가 있었어요. 요거 잘못하면 낚일 수 있었는데 3번 관리비가 250만 500원이 한국은행 계좌에 예입됐다. 그럼 일단 한국은행 돈 들어오죠. 한국은행 250만 500원. 우리 경리분들은 콤마 잘 찍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연체 관리비는 13만원이고 연체 관리비는 어차피 그 전에 발생된 거니까 이건 다 뭐에 들어갔다? 미수 관리비. 연체료 얘만 발라내면 되죠. 그죠? 연체료는 제가 말했죠. 연체료는 비용이니까 여기다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연체 수익이다. 그래서 얘는 연체 수익 5,500원.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여기서 얘를 빼고 얘를 계산하는 게 좋아요. 그럼 나머지 다 뭐다? 미수관리비다. 미수관리비 이미 다 합쳐져 있던 거를 우리가 들어온 만큼 차감하는 거죠. 이런 거는 연체는 누구부터 계산한다? 전체 토탈에서 연체 수익 빼고 나머지 미수관리비 계산하는 걸 순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깔끔하게 오늘 30분 안으로 끝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좀 내가 밀렸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 시험이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고 제 영상 얼추 다 보신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그래도 내가 틀린다? 그럼 이제 틀린 것만 한번 보시고 시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은 시간 남았으니까 6월 둘째 주나 뭐 늦으면 셋째 주에 시험은 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 어쨌든 여러분 생각보다 쉬워요. 커트라인 60이야. 힘내세요.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